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랑이 담배 때 유명상 할아버지의 옛날 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락 옛날 얘기 5곡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골라주시는 것으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번호를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주니토니 동화 뮤지컬 방귀의 시합 시작해볼까요? 옛날에 대단한 방귀쟁이 둘이 윗마을 아랫마을에 한 명씩 살고 있었어. 방귀가 뭐 어떻기에 대단하냐고? 잘 들어봐. 뿡뿡빵빵 방귀 뜬다. 방귀 총각 방귀 세다. 바위가 날아가네. 나룻배 날아가네. 뿡뿡빵빵 방귀 뜬다. 방귀야 나 방귀 세다. 마당을 다 쓸었네. 빨래가 다 말랐네. 누구 방귀가 더 셀까나. 시합 해보세. 뿡뿡뿡뿡 빵빵빵빵 시합 해보세. 어느 날 방귀쟁이 총각이 방귀쟁이 안하게 집을 찾아갔어. 얘야, 엄마 안 계시니? 장에 가셨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윗마을의 방귀쟁이란다. 누구 방귀가 더 센지 네 엄마랑 겨뤄보러 왔지. 에? 아저씨는 절대 우리 엄마를 못 이겨요. 어헛! 나도 한방귀 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방귀 한번 뀌어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아이 참. 방귀쟁이 총각이 방귀를 뿡 뀌자 아이가 아궁이로 슝 날아 들어가더니 굴뚝이로 머리만 쏙 나온 채 꼼짝할 수가 없게 된 거야. 얘야, 미안하다. 아저씨가 꺼내줄게. 당황한 방귀쟁이 총각은 아궁이에 엉덩이를 대고 뿡뿡 방귀를 꼈어. 그러자 아이는 하늘 높이 솟더니 방귀쟁이 총각의 품으로 떨어졌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방귀쟁이 총각이 출행랑을 치고 방귀쟁이 안하기 집으로 돌아왔어. 아이고 도리야, 이게 무슨 일이냐? 엄마, 윗마을 방귀쟁이 아저씨가 찾아왔었어요. 무엇이? 방귀쟁이 총각이 장터를 지날 무렵 슝! 절구가 날아오지 뭐야. 놀란 총각이 얼른 방귀를 뿡 뀌었지. 그러자 절구는 다시 슝 날아갔어. 이 못된 방귀쟁이, 왜 우리 아들을 그 꼴로 만든 거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오. 받아라, 이 방귀쟁이 녀석! 어느새 양쪽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방귀 시합을 구경했어. 방귀 시합에 모두 정신이 팔려있는 그때 세상에 커다란 호랑이가 아이를 물고 달아나는 게 아니겠어? 안악은 너무 놀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때 총각이 소리쳤지. 제가 신호를 하면 호랑이를 향해 방귀를 뀌어요. 알았죠? 네. 하나, 둘, 셋. 배에 힘주고 엉덩이 힘주고 배와 엉덩이에 온 힘을 모아 뿡뿡빵빵 한 번 더 뿡뿡빵빵. 에헤라 태풍 방귀로구나. 야, 갑자기 왜 태풍이야? 한 번 더 호랑이를 향해 쏘세요. 배에 힘주고 엉덩이 힘주고 배와 엉덩이에 온 힘을 모아 뿡뿡빵빵 한 번 더 뿡뿡빵빵. 에헤라 태풍 방귀로구나. 총각과 안악의 강력한 방귀에 호랑이와 아이는 하늘 높이 치솟았어. 아이는 무사히 안악의 품으로 돌아왔지. 소리야! 엄마! 고마워요.
아니에요, 뭘. 그 후 두 방귀쟁이는 각자의 마을에서 뿡뿡, 때로는 함께 힘을 합쳐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었단다. 주니토니 동화 뮤지컬 다음에 또 만나요. 키즈캐슬 동화 뮤지컬 며느리 방귀는 복방귀 시작해볼까요? 옛날 어떤 부잣집에 시집온 곱디고 온 새색시가 있었어. 얼굴에서는 샤방샤방 빛이 났고 머릿결은 윤기가 반지르르 했지.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얼굴도 예쁘지만 맘씨는 더 예쁘죠. 맞아. 그런데 날이 갈수록 새색시의 얼굴이 메주처럼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어. 아유, 아가야, 어디 아픈 게냐? 아니면 무슨 걱정이 있는 게냐? 얼굴색이 안 좋구나. 아버님, 사실은 제가 방귀를 못 뀌어서 그렇습니다. 그까짓 방귀 부끄러워하지 말고 빵빵 뀌거라. 제 방귀가 조금 센 방귀라서요. 괜찮아. 참지 말고 마음껏 뀌거라. 빵빵. 그럼 아버님, 어머님, 기둥을 잘 잡으세요. 서방님은 대문을 꽉 붙잡으세요. 며느리는 아랫배에 힘을 주기 시작했어. 그러자 방귀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 방귀 보소 방귀 좀 보소 곱디 고운 며느라기의 방귀 좀 보소. 시아버지 날아가고 시어머니 굴러가고 서방님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소. 빵빵빵 뿡뿡빵빵빵 난리가 났네. 곱디 고운 며느라기의 방귀 좀 보소. 참았던 방귀를 다 뀌니 시원하다. 태풍 같은 방귀, 천둥 같은 방귀를 낀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다시 샤방샤방 빛이 났어. 하지만 이번엔 식구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지. 아니 아가, 방귀를 한 번만 더 뀌면 집이 무너져 내리겠구나. 아이고, 안 되겠다.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으니 어서 짐을 싸거라. 내가 친정까지 데려다 주마. 며느리는 방귀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 저벅저벅 시아버지를 따라 구불구불 산고개를 넘고 또 넘었지. 아이고 힘들다. 아가야, 우리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꾸나. 네, 아버님. 아이고, 아차. 배 한 번 탐스럽구나. 이 목이 마르니 더 맛있어 보이네, 그려. 아버님, 제가 저 배를 따드릴게요. 며느리는 아랫배에 힘을 주기 시작했어. 뿡! 뽕! 빵! 뿡! 빠방! 며느리의 방귀에 커다란 배들이 후두두두두두두두두두 떨어졌지. 우리 며느리 방귀가 복방귀네, 복방귀야.
닐리리야 닐리리야 우리 며느리 방귀가 뽕방귀로구나. 태풍 같으면 어떠하리. 닐리리야 닐리리야 우리 며느리 방귀가 뽕방귀로구나. 천둥 같으면 어떠하리. 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시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며느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갔어. 그 후 며느리는 마음껏 방귀를 뀌면서 행복하게 살았단다. 키즈캐슬 동화 뮤지컬. 다음에 또 만나요. 주니토니 동화 뮤지컬 선녀와 나무꾼 시작해볼까요? 옛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있었어. 어느 날 나무꾼은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을 몰래 숨겨줬지. 사슴 못 봤어? 저리 가보시오. 고맙습니다, 나무꾼님. 보답으로 제가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죠. 그날 밤 나무꾼은 사슴이 일러준 산꼭대기 연못으로 갔어. 여보시오, 거기 누구 있어요? 나무꾼은 날개 옷을 잃어버려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선녀를 만났어. 부부가 된 선녀와 나무꾼은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지. 아유, 잘 어울리네. 아이가 쏟아지네 쏟아져. 맛있는 건 당신 먼저, 힘든 일은 하지 마소. 나무꾼네 행복하네. 알콩달콩 사이 좋네. 얼굴도 맘실도 비단결, 우리 섹시는 어디서. 나무꾼네 행복하네. 알콩달콩 사이 좋네. 화둥둥 우리 섹시 영원토록 함께하세. 나무꾼네 행복하네. 알콩달콩 사이 좋네. 얼씨구 지어져 좋다. 선녀와 나무꾼 알콩달콩 사이 좋네. 깨가 쏟아지네. 나무꾼네 행복하네. 그러던 어느 날 사슴이 나무꾼에게 뭔가를 건넸는데, 글쎄 그것이 날개옷? 아내가 정말 기뻐하겠지? 안 돼요. 선녀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진 절대 날개 옷을 돌려줘선 안 돼요. 하지만 사슴의 당부에도 선녀가 안쓰러웠던 나무꾼은 날개 옷을 내밀었어. 선녀는 보름달만큼이나 환하게 웃었고 나무꾼도 덩달아 마음이 놓였지. 하지만 그날 밤 선녀는 날개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 두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말이야. 여보! 가지 말아요 여보! 밤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만 빛날 뿐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 제가 돌려주지 말랬잖아요. 에휴, 보름달이 뜨는 밤 산꼭대기 연못에 가보세요. 선녀를 처음 만난 연못으로 가니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지 뭐야. 나무꾼을 태운 두레박은 하늘로 끝도 없이 올라가더니 구름에 다다르자 멈추었어. 선녀와 아이들이 멀리서 나무꾼을 알아보고 달려왔지. 아빠! 어머, 여보! 여보! 아빠! 하늘나라에 간 나무꾼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홀로 계신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 여보,
이 말을 타고 어머니께 다녀오세요. 하지만 절대 말에서 내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나무꾼을 태운 말은 단숨에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착했어. 어머니!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아들. 어머니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죄송해요. 어딜 갔다 이제 왔니? 어머니 저는 곧 돌아가야 해서 아이고. 말에서 내리지 그게 못해요. 무슨 이 말이야?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그럼 가기 전에 이 어미가 끓인 죽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거라. 네 어머니. 나무꾼은 말에 탄 채로 죽그릇을 받아들었어. 그런데 그 순간 말등에 죽을 쏟고 말았지 뭐야. 말은 펄쩍펄쩍 날뛰다 나무꾼을 떨어뜨리고는 높이 높이 날아가 버렸어. 안 돼!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나무꾼은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 아들이랑 딸이랑 너무 보고 싶구나. 온종일 눈앞에 아른아른 다시 만날 날 그 언제려나. 꼭 다시 만나자 만나보자. 해가 떠도 달이 떠도 우리 가족 생각. 꽃이 피고 꽃이 져도 우리 가족 생각. 다시 만날 날 그 언제려나. 꼭 다시 만나자 만나보자. 여보, 내가 갈게요. 꼭이요. 꼭이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쓸쓸히 눈을 감은 나무꾼은 수탉으로 다시 태어났어. 꼭이요. 나무꾼이 하늘을 향해 꼭 갈게요, 꼭이요 하던 약속은 꼭이요, 꼭꼭 하는 닭 울음소리로 바뀌었지. 수탉이 하늘을 바라보며 우는 데는 이런 슬픈 사연이 있는 거란다. 주니토니 동화 뮤지컬 다음에 또 만나요. 키즈캐슬 동화 뮤지컬 금도끼 은도끼 시작해볼까요? 옛날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그래, 오늘은 이 나무가 좋겠군. 나무꾼은 연못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끼가 손에서 미끌하더니 도끼가 하늘을 빙빙 날아가 도끼가 연못에 퐁당 빠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걸 어째? 하나밖에 없는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네. 아이고. 그때였어요. 연못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희고 긴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왜 그리 슬프게 우는 것이냐? 제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끼가 없으니 앞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지 걱정입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리거라. 이 도끼가 내 것이냐?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알았다. 이
이 도끼가 내 것이냐? 반짝반짝반짝반짝 윤나고 윤나는 은도끼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알았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호호호, 참으로 정직한 청년이로구나. 산신령은 착한 나무꾼에게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까지 모두 주었어요. 얼마 후 이 소식을 들은 이웃집 욕심쟁이 나무꾼은 연못으로 달려가 자신의 쇠도끼를 던졌어요. 그러자 연못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희고 긴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번쩍번쩍번쩍번쩍 빛나고 빛나는 금도끼 맞습니다. 제 것이 맞습니다. 알았다. 이 도끼도 내 것이냐? 반짝반짝반짝반짝 윤나고 윤나는 은도끼 맞습니다. 제 것이 맞습니다. 알았다. 그럼 이 쇠도끼도 내 것이겠구나? 예, 다 제 것입니다. 네, 이놈! 욕심이 도를 지나쳐 거짓말까지 하다니 아주 혼쭐이 나야겠구나.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터덜터덜 집에 돌아갔답니다. 키즈캐슬 동화 뮤지컬 다음에 또 만나요. 키즈캐슬 동화 뮤지컬 선화공주 시작해볼까요? 옛날 백제에 서동이라는 영리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 서동이라는 이름은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이지. 어느 날 서동은 신라 선화공주의 소문을 듣게 되었단다. 옆나라 선화공주님 얘기 들었어? 엄청 예쁘대. 들었지.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고 선녀가 따로 없다네. 선화공주? 얼마나 예쁜지 직접 보고 싶군. 신라 사람처럼 꾸민 서동은 말을 한가득 짊어지고 신라로 향했어. 운이 좋게도 신라에 도착하자마자 선화공주를 볼 수 있게 되었지. 선화공주님 행차시다! 물러거라! 정말 예쁘다. 선화공주님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하지? 그러면 되겠구나. 선화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한 서동은 시장으로 가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단다. 얘들아, 내가 재미난 노래를 가르쳐줄게. 잘 따라하면 그래, 이 고소한 말을 선물로 주마. 선화공주는 남몰래 시집을 갔대요. 다리다리 뜨면은 서동을 찾아갔대요. 선화공주는 남몰래 시집을 갔대요. 다리다리 뜨면은 서동을 찾아갔대요. 잘했어. 아이들은 서동이 나눠준 말을 먹으면서 동네방네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 결국 이 노래는 장터로 냇가로 너울너울 퍼져나갔단다. 이윽고 궁궐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지. 이런 괘씸한! 당장 선화공주를 오라 하여라! 결국 선화공주는 궁궐에서 쫓겨났어. 영문도 모른 채 떠나야 하는 공주에게 왕비가
금덩이 하나를 주었단다. 궁을 떠나 터벅터벅 걸어가는 선화공주 앞에 서동이 나타났어. 선화공주님, 제가 공주님을 모실게요. 공주는 듬직하고 영리한 서동을 사랑하게 되었지. 늠름하고 용감한 내 서방님 서동, 검은 머리 밥풀이 될 때까지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서방님, 아름답고 어여쁜 매각시 선화공주,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도록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이 금덩어리를 팔아서 집도 사고 살림살이도 장만해요. 근데 어찌 된 영문인지 서동은 금덩이를 가만히 보기만 하는 거야. 한참 후에서야 입을 열었지. 이건 내가 말을 캐던 백제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건데 이걸로 집을 살 수 있어요? 어머, 이건 귀한 보물이에요. 선화공주는 서동을 따라 금덩이가 쌓여 있는 곳으로 갔어. 서동은 쌓인 금덩이의 절반을 신라 궁궐로 보냈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단다. 왕은 혼인을 허락했고 백성들은 서동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했지. 그 후 백제의 왕이 된 서동은 백성을 잘 다스렸단다. 키즈캐슬 동화 뮤지컬, 다음에 또 만나요.